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안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희 비디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하원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제가 좀 비위가 약해진 것 같아요. 자꾸 토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너무 소식이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첫 주제는요. 김명진의 바뀌는 변 그리고 언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변은 이야기할 때 변. 네. 네. 네, 똥먹이는 목사로 요즘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데요. 네. 10일 경찰이 빛과진리 교회와 인근 거주하는 그 청년들의 숙소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니 이제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압수수색이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바람직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고요. 네. 이 청년들 숙소하고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김명진의 휴대전화 그리고 이 똥을 먹이라고 했다는 등 이런 리더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에 웬만한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요. 네. 휴대폰을 이제 자꾸 바꾸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아, 들려오고요. 그거는요. 휴대폰 바꿨다면은 그건 치명적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지고 아니 그 이전에 피해 입으신 분이 이제 고소를 했을 때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꾼 행위는요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증거 인멸 시도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튼 수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명진 씨한테도 SNS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진실만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진실이 당신한테 불편하고 당신을 불리하게 해도 그 진실이 당신을 그래도 가장 매를 덜 맞는 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진실에서 이탈해서 뭘 숨긴다든지 은폐한다든지 이런 일을 벌인다면은 죽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 증거 인멸하지 마세요. 아니 모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공유합니까? 한두 사람끼리 비밀을 공유한 거면 모르겠어요. 어쩌다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수사를 많이 해왔던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그렇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늘이 보여요. 본인만 안 보일 뿐이지. 예. 아니 이미 증거인멸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제보 또 저희가 파악한 상황들을 좀 보면 그 이제 팀마다 카카오톡 채팅방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네. 여기를 나와서 지금 텔레그램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숙소마다 네. 이 흩어지라는 지령이 이미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부 교인들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많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꼬투리 감사라는 걸 항상 올리거든요. 이걸 네. 따로 다시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황들이 계속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네 증거물도 저희 쪽에 계속 또 주시고 계신 거죠. 저희 김명진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예.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어렵다든 답이 나와야 당신은 그나마 좀 현명한 겁니다. 예. 네. 또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렇게 증거인멸을 예.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이번에 그 빛과 진리의 교회 경찰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네. 한국 교회 빛과 진리의 교회에 이렇게 뭐 똥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구타 행위라든지 이러한 그 강력한 상당히 이렇게 반인권적인 네. 이런 행태들의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와 유사하게 거의 흡사한 교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큰 경각심을 심어주는 네. 그런 사례로서 너무나 잘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은 김명진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와 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와 유사한 교회들이 그 한국 교회 안에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제2의 제3의 빛과 진리의 교회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암암리의 이러한 형태의 리더십 훈련이나 이러한 형태의 신앙 교육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들어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와 교인들에게 소위 종교적 그루밍 당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게 당국의 경찰에게 수사를 받을 정도로의 범죄적인 사안이고 무거운 사안이구나. 그리고 이게 신앙행위로 이게 합리화될 수 없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한번 강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그쪽에서는 계속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고 소문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인분을 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그런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소수일지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인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엽기적인 사실 훈련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신앙훈련이라는 어떤 명분 아래 계속 자행시킨 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뭐 잘못을 100번 사죄해도 사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교회의 반론이라든지 대응 논리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철저하게 지금 뭐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술수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해지네요. 특히 그 뭐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바꾸고 있잖아요. 권지현 센터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를 했을 때 피해자들의 여러 증언을 듣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김명진 목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단 말이죠. 전화했을 때 김명진 목사는 그런 터무니없는 엽기적인 훈련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뭐 매 맞는 훈련, 안 자고 안 먹고 이런 훈련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교회가 좀 그 성숙한 어떤 리더십 과정을 도전하는 분들이 네. 좀 용기 있는 분들이 도전했던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던 훈련이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폈거든요. 퀄리티 높은 훈련이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어요. 그렇죠. 예. 퀄리티 예. 높은 훈련이라고 했고 예. 이게 고린도후서 6장 훈련 예시표라는 게 분명히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이것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준 게 아니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어떤 예시표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네. 이 예시표라는 거는 누군가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목록이 작성이 됐던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 훈련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겠다고 계속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그냥 그래서 계획서만 작성하고 한 게 아니라 리더에게 컨펌을 받고 네 심지어는 어떤 명령까지 받으면서 그 똥먹이라는 명령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김명진 목사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 높은 훈련이라고까지 저한테 했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말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10일 예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언론 매체에 오르면서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뭘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까? 네. 정말 비인권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퀄리티 높은 훈련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비인권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교나 LTC 했던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청년들의 특징이 열정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좀 더 잘하려고 훈련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세워서 훈련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없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먼저 반인권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자원서를 냈을 때 이건 안 된다고 해야 했던 건데 절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국민일보라든지 이런 데다 사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나무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 아니 이어나갑니다. 김명진 씨 얘기가 달라졌네. 이게 달라진 거지. 애초에는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군가의 법률가의 조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으면은 목사님 책임 있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사법적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것처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 네.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럽죠. 예. 그리고 말이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입수한 어떤 카카오톡 채팅방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어떤 특히 LTC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은요. 이 리더 특히 이 천부장이라는 담임 목사와 하나 되는 훈련이라고 계속 이분들은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근거로 주신 카카오톡 내용을 봐도 이게 무슨 뭐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돕는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김명진 목사와 하나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김명진 목사가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뭐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오랏 봤더니 반인권적이네. 이 사람들 봐라 큰일 날 사람들이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 알고 도대체 있었다면서. 퀄리티 높은 훈련이라고 했던 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대답인 겁니까? 예. 네. 그래요. 근데 이런 다 이럽니다. 누구나 다 이래요. 저기 이제 본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질 않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본인에게 책임이 추궁당하는 일 그런 네.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손절하고 있는 건데 수사기관이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네. 쉽게 우리 김명진 씨가 대비하지 못. 김명진 씨가 이런 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분들이 사실은 좀 이분들 중엔 엘리트들도 많이 있고 특히 또 성인이라는 거죠. 이게 미성년자 같으면은 더 이제 책임이 무거울 수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법적인 부분을 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화남도 그래야겠지만 재정 문제가 우선 규명돼야 합니다. 교인들 모르게 재정이 이제 사유화됐다, 교회 재정이 사유화됐다 하면은 이 나머지 설명은 이제 더 이상 김명진 목사의 설명은 이 그 공신력을 상실하게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말은 막 자기가 뭐 그래도 사람들 의견 존중해가면서 교회를 이 또 교인을 상대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나 실상은 교회의 재산을 이마에 포켓했다 그러면 더 이상 김명진 씨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게 종교 그루밍이라는 게 얼마나 예.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계속 점차적으로 그루밍을 해갔다는 거잖아요. 길들여 또 갔다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진 씨가 적당히 새치어로 몇몇 사람의 법률 조언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리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일보가 계속해서 김명진 씨의 입장문을 계속 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옹호하는 총신대 84회 동창생들이었나요? 네네. 그분들의 또 옹호하는 광고를 또 실어줬어요. 네. 네. 그뿐 아니죠. 얼마 전에 저 빤스 목사의 예. 기독청, 기독청. 설립 모금 네. 광고 전면 광고를 실어줬어요. 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 사기성이 농후한 건데, 네. 그 지금 이런 국민일보의 행위는 돈이면 뭐 우린 다 실어준다, 돈 가져오면 다 실어준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평화나무도 한번 국민일보의 광고를 싣겠습니다. 국민일보의 이런 정신 나간 광고 게재, 정신 나간 보도. 최근에 또 아시죠?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네. 예. 게이바에서 이 코로나19가 감염됐다, 전파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를 통해서도 코로나19는 예.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혐오를 가중시키기 위한 꼼수가 여기 서려 있는 거죠. 그딴 식의 보도로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계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아주 일방적으로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일보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그런 의견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국민일보의 국민일보 비판 광고를 네, 여기 시민들의 저 후원금 받아가지고 네. 모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 실어주면 어떡하죠? 안 실어주면은 이제 그걸 갖고 대대적으로 얘기해야죠. 세계 기독청, 빤스의 기독청 광고는 실어주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눈물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 똥 먹이는 교회 광고나 실어주는 이런 정신 나간 국민일보. 이 광고는 왜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옹호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옹호하시는 분이 과연 광고비를 냈을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누가 광고비를 냈는지 의문이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옹호하는 분들 혹시 자기가 그 김명진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면 한번 반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김명진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 논리가 몇이나 지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그리고 피해자를 만나보지도 않으신 분이 음. 이렇게 일부러 뭔가 축소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뭔가 탈퇴교인,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교회를 음해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데 지금 교회 사실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네. 문제 제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절대로 소수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60명이 넘으시는데 네. 이걸 어떻게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 이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네. 실려가셔서 지금 장애 등급 판정 받으시고 재활 치료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명백한 그 피해자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놓고는 그 사람들이 뭐 교회 불만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 소자를 실족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소자를 실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자맷돌. 목에 메고 네. 던져야 된다고 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파악을 해뒀고요. 예. 네, 뭐 저도 아니 자기 발언에 대해 만나봐야 책임을 될것 져야지 같습니다. 그냥 뭐 그 광고 한번 나가면 끝인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피해자분들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네. 개인적으로 제 페이스북 메시지나 그리고 평화나무 쪽으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경험을 했다 이런 분뿐만이 아니라요. 가족분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오세요. 특히 제가 받았던 전화 중에는 어떤 전화가 있었냐면 아직도 내 동생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진짜 보도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똥까지 먹이고 이런 거는 알지 못했지만 가족과 단절시키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사실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나는 절대 주말에는 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말에 죽으면 우리 아들은 나를 보러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예배드리러 가는 네, 걸. 교회가 우선이니까. 네, 그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말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교회를 폭파시키고 싶었다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이분들도 다 신앙인들이신데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피해자들의 아픔을 돌보기는커녕 그런 어떤 옹호하는 입장을 버젓이 실어준다는 것이 네. 가해자를 또 두둔하고 말이죠. 네. 국민일보가 언론이 맞나 싶은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그 전에도요 국민일보를 통해서 옹호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네. 제가 조금 약간 그 서치를 좀 해왔는데 네. 제목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빛과 진리 교회 권위 빼고 자유 더해 만든 청년들의 신앙 놀이터라는 보도가 2016년 6월 3일에 최모 기자의 최기영. 네, 최기영 기사로 지금 아직도 나갔고요. 있어요 이 회사?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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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혼전 순결 얘기하면 괴짜 취급이라는 제목으로 또 보도가 나갔었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때 그 교회에 음. 이 교회가 굉장히 남녀 질서 보동석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연예인이 또 와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 어떤 보도 내용이었고 남녀 질서 보동석 하니 말씀에 쏙 빠진 청년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남녀를 구분해서 초대교회처럼요. 남성, 여성 이렇게 갈라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니까 말씀에 청년들이 쏙 빠졌다 이런 거예요. 특히 이 김명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청년들이 진짜 다 앞에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펼쳐놓고 다 그걸 정말 한 자라도 빠질 사람 다 받아줬거든요. 뭐 설교 내용 별 볼 일 없구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도에 이제 넣었고 또 은혜와 젊음이 폭발 빠져드는 수련회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수련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1년에 한 2차례 정도 진행하는데요. 이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수련회에 와보라고 무리하게 권유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런 어떤 수련회에 대한 어떤 보도를 이렇게 했고 또 톡톡 우리 교회 빛과 진리 교회 카페 오리엔지드 예술 같은 공간 지역 주민 사랑방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카페는요 김명진 목사의 딸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바리스타로 일을 했었고 물론 소유주는 다른 분이
소유는 하고 계시지만 교인분들 중에서는 실제 소유는 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지 소통을 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지역 주민 사랑방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 현장의 비트박스 랩이 이런 제목의 약간 그 설명문이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도 영상이 게재가 돼 있는데 한 분이 이 영상을 저한테 사실 링크를 주시면서 이때 얼마나 청년들한테 연습을 강요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합동교단이 청년들이 살아있고 그 빛과 진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고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가 뭐라고 마지막에 쓰여 있냐면 이 문구 중에 끈모를 청년 취업률 감소 깊어가는 M4 세대의 고민 등 걱정은 잠시 접어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정말 청년들의 고민을 공감하는 교단인가 그런 교회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청년들을 자신들의 어떤 홍보물로만 사용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소비 생각이- 대상이지 소비 그렇죠. 대상. 네. 우와, 아니 우리 합동교단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네.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네. 이러면서 이 김명진은 이제 교단 내에서 자기의 주가를 높이려고 했던 네.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청년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기의 어떤 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소비했을 뿐인데. 저 이 사건 때문에 김영진 목사의 설교를 저도 이제 안 들어볼 수가 없었는데 4월 26일 날 들었던 설교에 앞서서 그러니까 교인 한 명이 나와서 본인의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 내용이 뭐냐면요. 이분은 체육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무슨 인테리어 쪽으로 바꾸게 돼요.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데 교회에 계속 모임을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취업이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직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근 안 되고 토요일 날도 못 나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면접에서부터 대놓고 얘기하는 청년을 뽑아줄 그런 회사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없겠다라고 생각했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사업에도 실패했는데 안 됐고 뭔가 계속 도전을 했는데 뭐 안 됐고 심지어 나중에 뭐 잘렸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랑처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어떤 것이었다고 계속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뭔가 내가 뭐 야근이든 뭐든 예배를 지키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 청년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 시간에 자기는 우선순위를 위해서 혼자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면서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게 본인이 신앙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 잘리는 걸 이걸 훈장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좀 더 이제 심각해지면은 좀 더 심각해지고 병들면 이제 반사회적으로 갈 수 네.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렇게 목사에게 보여집니다.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네. 충성이다. 이런 식의 도식도 가능하겠네. 예. 근데 요즘 엘리트 그룹들, 엘리트 좀 인텔리한 교인들이 많다는데 네. 요즘 그 주말에 시험을 많이 볼 텐데 네. 어떻게 그런 시험을 치러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그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네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사회적으로도 뭔가 포기시키고 교회에만 올인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어떤 빛과 진리 교회 사건을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일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네. 김영진 목사 사건을 뭐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이 뭐 방법은 뻔하죠. 법과 상식에 맞춰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피해 사례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책임이 있다면은 애누리 없이 책임져야죠. 아니 그 우리 교인 100명 중에 한 명의 피해인데 99명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의 피해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 예.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 이게 아닙니까? 통할 말입니까? 일단 그 법적으로 통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죠. 단 한 명의 어린 양이 다쳤다더러 단 한 명의 어린 양이 다쳤다면 그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은 억울하다는 비판을 들어도 아니
지금 당장은 억울하다 싶어도 이때 내가 다 한 일처럼 책임을 몽땅 뒤집었어야 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책임 회피예요. 김명진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굉장한 그 제왕적 리더십 예. 하에 본인이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분위기였는데 음. 모든 그 피해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그 교회를 경험해 보시는 지적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떻게 지금 본인이 이런 저는, 반론이 너무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방법은 이게 옳아요. 수사기관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재정 문제를 탈탈 터세요. 재정 문제에서 이게 범죄가 명백하면요, 딴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아마 김명진 씨는 우리 많은 교인들은 내 편인데 왜 그 소수의 불만 세력들 목소리만 듣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요걸로 우선 좀 돌파해가지고 자기에게 드리워진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책임 추궁의 목소리들을 가라앉히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재정권도 그 불만 세력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하면서 대충 뭉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부터 파고들어야 돼요. 여기 왜 당신 이름이 있나? 여기 왜 당신의 지분이 있지? 당신 뭐 헌금 교회로부터 뭐 급여 안 만나면서 왜 이렇게 측면에선 더 많이 받지? 이게 이제 드러난다면은 뭐 김명진 씨가 뭐 설 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 단계에서 재정 먼저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재정을 통해 그 다음 피해 사례들이 이제 하나하나 확인돼 간다면은, 그렇죠. 재정에서 무너지면은 지금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도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김명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있겠는가? 아마 스스로 회의감이 들 거예요. 재정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태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이게 뭔가 구름 위에서 깨어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교인들 입장에선 그러실 거예요. 청춘을 바치는 교회이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많이 거기서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실제로 네.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하고 이제 사귀는 당시에는 몰랐어, 이게 사기인지. 근데 이 사람한테 100만 원 갖다 주고 200만 원 갖다 주고 300만 원 갖다 주고 그 다음엔요, 이 사람이 사기꾼 같아 이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있으니까. 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열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명진이 문제가 있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자야. 그렇지만은 내가 이 순간 빛과 진리 교회하고 선을 긋는 순간 내가 바쳐온 청춘과 열정이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부정당하죠.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교회에 더욱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돕는 공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노회, 교단 보고만 있을 겁니까? 지금 평화나무가 뭐 과장 보도한다 그런 얘기 나올 때예요. 지금이 피해자 먼저 돌보세요. 아니 그 피해자분들은 정말 심리 지원 같은 게 굉장히 절실해 보이거든요. 예. 그런 거라도 좀 연결시켜 주시든가 좀 그런 노력을 할 뭐 자세를 취하셔야지. 지금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게 교회 파괴 세력이 할 일입니까? 진정한 교회 파괴 세력은 이런 소자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뒷짐지고 난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교회 파괴 세력 아닙니까? 누가 교회 파괴 세력이야? 헛소리하고 있어요. 예. 좀 힘들겠지만 뭐 피해자분들도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보도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뭐 네. 사입이 이단 여러분 그거 따지기 전에 가족을 부정해도 된다. 가정을 등한시해도 된다. 이런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 교회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등한시하라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단 사이비는 일단 열애로 치더라도 그 사람들, 그 교인들, 기독교인분들께서 좀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게 이 기존 정통교단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소위 종교적 그루밍에 빠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제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담임 목사의 권위를 신성시 여기면서 담임 목사의 흠과 죄와 악행과
범죄에 대해서 쉴드 치는 그 모습과 그런 느낌, 분위기를 조성하는 순간 그 교회는 100% 종교적 그루밍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가끔 가다가 이런 피해자들 관련돼서 법적으로 도우면서 이런 쪽에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 한 분을 뵀었어요. 네. 근데 그 변호사님이 비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 없으시고 종교가 없으신 분인데 저한테 진짜 궁금하다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역대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거나 악행이 일어나서 이걸 변호를 맡으면 대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자기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해자가 목사예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난 괜찮으니 우리 목사님 잘못 없다라고 오히려 희한하게 그 가해자를 쉴드 쳐주고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또 역으로 가족들이나 그 피해 당사자가 본인일 경우 오히려 또 반대로 가족들이 우리 목사님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가 우리 목사를 미워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변호사님이 가장 신기했다는 게 보통 가해자를 감싸 돌지 않거든요. 피해자 가족들이.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 목사와 관련된 변호권에 와서는 피해 당사자가 어떠한 그 그루밍에 빠져 있어서 가족들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는 억울해하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가해자인 목사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심리적으로 세뇌당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일 변호하기 힘든 사안이 목사와 교인 간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그루밍법 이런 거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법 제정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이런 현실을 좀 알아야 돼요. 종교 그루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네. 그 사실은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 또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정혜민 목사님이 또 노력하셔서 그 인천 세수만교회 김다정의 이 그루밍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회 의자로 만드셨는데 그 전만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왜냐? 야, 고개 돌리면 다 십자가인데 왜 꼭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꼴을 당했니? 어? 야, 그 네가 선택해서 그 교회 간 거 아니야? 어? 왜 이 교회 탓을 해? 네가 그 교회 안 가면 됐지. 이런 식으로 다들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몰고 갔었어요. 예. 그러니 이 목사들, 이 가해 목사들이나 이런 가해 교회 지도자들이 만세 불렀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 물론 그렇죠. 뭐 형식 논리로는 그게 맞긴 한데, 하지만 그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된 그루밍이란 말이에요. 달리 봐야지 그거는. 어? 그러니까 뭐 저희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영원히 얘기할 거야. 너 가해자. 어? 벙커원 교회. 벙커원 교회에서도 2018년에 한 친구 자기가 무슨 어디 가서 신학 수업 받았대. 응? 와가지고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 뭐 멘토링을 한다는 거야. 나는 그거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워낙에 평신도 교회로 그동안 돼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다들 하시는 분들 하시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청년 멘토링을 한다면서 청년 하나를 여러 청년들을 또 접촉했나 봐요. 하나를 그루밍을 합니다. 계속 돈을 줘요. 5만 원짜리 지폐주고.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아들, 나는 아버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청년을 계속 심리적으로 막 억압하고 막 간섭하고 그러다 어느 날은 불러가지고 눈으로 이걸 이게 가리고 이 뒤 포박하고 그리고 무릎 꿇려가지고 이 죄를 다 얘기하라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청년이 용기 있게 또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뭐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발길을 끊는 거야. 그래서 이제 4주 동안의 조사 끝에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제 잠정 결론을 내렸죠. 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 반박을 하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접촉했는데 씹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 인정한 거지.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빨리 이제 문제 그래서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4주 네. 진상조사 마치고 제가 그 우리 피해 교인들에게 다 발표를 하고 그 피해자에게 가서 90도로 고개 숙였습니다. 뭐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는 게 용납이 되는 아니 얘기야. 그런데 응?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겁게 책임을 느끼시는데 그냥 돌출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 전혀 근데 몰랐던 일이었어요. 빛과진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시스템으로 그게 마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너무나도 큰 차이죠. 이건 김명진이가 최소한 사퇴를 하고 얘기가 시작돼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런데 뭐 이건 이렇게 반인권적인 일이 있었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자면 내가 진짜 김명진 말대로 몰랐어. 그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는지 몰랐어. 청년들끼리 너무 열정이 앞서다가 그런 일까지 한 줄 몰랐어.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네. 이렇게 나옵니까? 일단은 교인들이 붙잡더라도 사표를 던져야죠. 이건 뭐 제가 총체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악마, 지옥이 돼버렸다니. 사죄하고 책임져야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또 게다가 오랫동안. 고발까지 이어졌잖아요. 평화나무 우리가 보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 회피는 물론 이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보도하고 또 상당 부분 취재를 이루어낸 평화나무를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매도한다. 나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발 빼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네, 빛과진리 교회 문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